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총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충남 홍성을 방문해서 독재 정권 심판의 중심은 바로 충청이고 충청에서 이겨야 전국에서 이길 수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오마이뉴스 대전 충남팀을 이끌고 있는 신규상 기자를 모시고 이번 선거에서의 충남 지역 관전 포인트 등을 알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충남 지역 선거구가 모두 11개 지역, 여야 후보가 다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예, 확정됐습니다. 예. 지난 9일에 예. 천안 병이 가장 늦게 돼서 예. 대진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간 선거에서 충남 지역 표심은 그 결과를 좀 예측하기 힘든 스윙보터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번 선거에 대한 정당이나 그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가상대결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좀 스케치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항상 충남 지역의 표심이 한쪽으로 탁 쏠리지 않고 좀 균형을 맞춰왔거든요. 예. 이번에도 우열을 가리기 좀 어려울 정도로 좀 현재 상황은 팽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부권은 충남 북부권은 민주당이 좀 우세했고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은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정치 성향이 이번 선거에도 이제 반영될지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습니까? 충남은 농어촌 지역하고 전통적인 이제 굴뚝산업이라고 할까요? 제조업들. 예.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를 위시한 첨단 산업이 한데 모여 있는 이렇게 양분돼 있습니다. 예. 일부 내륙과 서해안 지역에 어촌이나 전통 산업군이 모여 있는 서남북권이 아무래도 조금 여당세가 좀 보수적 보수적이고 성향이 좀 강하고요. 반면에 북부 내륙권으로 갈수록 수도권하고도 접해 있고 하면서 진보 성향이 좀 우세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이죠. 각각 6석, 5석을 나눠 가졌는데 이런 지역적 특성이 반영 기본적인 구도가 정치 성향 이렇게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영됐군요. 혹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11개 이제 선거구 중에 6개가 민주당 그리고 이제 5개가 국민의힘 지역구인데요. 각 정당에서는 좀 나름대로 좀 기대치, 예측치 이런 것들 좀 내놓고 있지는 않나요? 좀 어떻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의석수를 예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6석에 국민의힘 5석이기 때문에 서로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경쟁이 좀 치열하고요. 이게 이제 공천이 끝났는데 양쪽 다 공천 과정에서 비교 우위를 내세우면서 지금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색이 뚜렷한 몇 곳을 제외하고 지난 선거 때와 같이 박빙의 승부가 이렇게 예상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 선거와는 또 분위기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관전 포인트와 함께 좀 짚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공통점을 보면 11개 선거구 중에 6개 선거구가 재대결입니다. 리턴 매치. 여야 후보가 지난 선거 때와 같습니다. 우선 이제 같은 지역을 보면 천안 갑 지역, 또 천안 병 지역, 또 공주부여 청양, 서산 태안, 보령 서천 당진 이렇게 6구가 같은데요. 이런 점에서 이제 참신성에서는 양당 모두에게 좋은 점수를 주긴 좀 어렵다. 다만 이번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수성하느냐 아니면 서록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싶습니다. 지금 이제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는 여야가 새 인물을 기용을 했습니다. 5개 지역. 네, 나머지 5개 지역. 관심 끄는 지역은 천안 을 지역이고요. 여기에 인재 영입으로 천안을 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 심사위원이
나섰고요. 국민의힘 경우에는 홍성예산 선거구가 좀 주목되는데 기존 홍문표 의원이 사실상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강승규 전 용산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윤석열 대통령 초대 그렇죠. 그 시민사회 수석이었죠. 이게 이제 공천이 됐습니다. 그 새로운 인물들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요. 또 하나 이제 논산계룡 금산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김종민 의원이 탈당을 해서 빠졌죠.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나섰거든요. 국민의힘은 기존에 이인재 전 의원하고 박찬주 전 이인재 그 전 의원도 이번에 신청했군요. 컷오프 됐죠. 됐다가 또 박찬주 전 육군대장도 컷오프가 됐고 하면서 박성규 제1 그 야전군 사령관을 공천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이제 군 출신인데 군 출신을 이제 내세운 거는 논산에 이제 육군 훈련소가 있죠. 그리고 계룡에 군무대가 있고 3군 본부가 있고 그런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이제 공천을 했기 때문에 인물 경쟁력에서 누가 선택되느냐 이게 좀 눈여겨볼 대목으로 좀 보여집니다. 공주 쪽은 지금 세 번째 대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박수현 전 청와대 이 국민소통 비서관하고 하는데 양 두 사람이 세 번째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진석 의원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5선이고 현재 국회 부의장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인물을 초기에 이제 돕기도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당 후보로 그 당시에 선출된 다음에 바로 충남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당선에 좀 기여한 이런 게 있어서 있고 또 박수현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이나 대통령실 국민소통 수석 등을 역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두 사람의 그 재대결에 또 관심을 끕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약간 이제 각각 핸디캡도 갖고 있습니다. 정진석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이제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약식 기소했는데 이게 1심에서 오히려 그 재판부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차 공판이 선거가 끝난 후에 5월 달에 있습니다. 이런 좀 핸디캡을 갖고 있고요. 박수현 후보는 최근에 그 서울주택공사가 유엔에 그 논란이 좀 있었죠. 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해서 기부금을 모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유엔 해비tat 한국위원회하고 초대 회장을 했던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을 지금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승인받지 않은 국제기구를 표방하면서 후원금을 사고를 벌여서 엄청 손해를 끼쳤다 이런 건데 양쪽이 좀 핸디캡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핸디캡이 있군요. 다른 좀 주목할 만한 이런 좀 눈여겨볼 만한 이런 지역구가 좀 있나요? 이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은 사실은 이게 충남의 정치 1번지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천안 지역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천안 갑 지역은 충남의 정치 1번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문진석 현 국회의원하고 신범천 전 국무부 차관이 재대결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난 선거에서는 문진석 후보가 이겨서 당선을 했고요. 문진석 국회의원은 충남 안희정 지사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신범철 전 차관은 전 외교부 정책기획관으로 이게 지난 2000년 처음 총선에 나섰습니다. 당시 지난해 득표율이 서로 1.42% 근소한 포인트, 거의 뭐 2% 이내로 근소했고요. 문진석 국회의원이 이후 행보가 좀 국회의원 당선된 행보가 조금 주목이 되는데 친 이재명 핵심 그룹이 7인의 일원이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그렇다고 이제 국민의힘의 신전 차관도 열심히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송을 통해 갖고 외교 전문가 이미지를 계속 이렇게 했고, 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방부 차관을 역임해서 이렇게 지지 기반 행보를 좀 넓혀왔습니다. 완전히 인물 대결. 네, 인물 이라고 볼수 있네요. 볼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성이냐 서륙이냐 이렇게 좀 관심이 되고요. 천안 지역 전체 좀 설명을 드리면 천안 을 지역은 이재관 전 세종시 부시장하고 이정만 전 천안지청장이 그 맞대기를 보이는데 두 사람 다 그 본선 무대에 당도 그 오르기까지 영입 인재 홍역을 좀 치렀습니다. 이전 부시장은 민주당 16호로 인재 영입이고요. 이전 지청장은 인재 영입은 아니지만 당협위원장으로 지역을 좀 다져왔고요. 이렇게 했는데 변수는 이제 천안을에서 현재 의원이 그 무소속의 박안주 의원인데요. 이게 민주당으로 당선됐다가 성범죄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받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에 출마를 하느냐, 불출마나 출마하느냐가 이제 변수죠. 제일 큰 변수겠네요. 제일 큰 변수가 됩니다. 그런데 뭐 좀 그쪽에서는 뭐 출마한다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본인은 이제 명예회복을 위해서 출마를 하겠다 이런 이제 의사를 아직까지는 좀 밝히고 있는데 또 재판에서 이게 또 그 시력이 또 그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출마를 계속해서 좀 조금 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 더 좀 저울질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그 어떤 판결이 나올지도 본인이 조금 더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천안에는 또 선거구가 3개나 병선거구도 있는데요. 이정문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이창수 그 중앙당 인권위원장하고 이렇게 대결을 벌입니다. 이 지역도 재대결인데요. 이게 좀 특이한 것은 이 지역에 진보 진영에서도 많이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의 이제 한정호 충남 도당위원장, 그리고 진보당에서는 권오대 진보당 천안시의회 위원장이 출마를 하고요. 개혁신당에서도 이성진 전 BBC 다큐멘터리 포토그래퍼가 이렇게 나서서 후보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천안 가불병 모두 그 민주당이 가져갔죠. 하지만 이제 이번 그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지난 대통령 선거하고 또 시장 선거, 지방 선거에서는 그 청남 동남구 지역에서 특히 그 전부 국민의힘이 잇따라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쉽게 지금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뭐 단순히 그냥 뭐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고 이렇게 좀 볼 수는 없는 곳이네요. 여론이 좀 바뀌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뭐 양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제일 먼저 지역 공약으로 천안을 찾았고요. 또 지난 11일이죠. 이재명 또 민주당 당대표도 이제 똑같은 천안 갑지역을 와서 지지 전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전국적으로 또 주목받고 있는 그 지역구가 그 서산 태안이잖아요. 성일종 후보가 그 이토 히로부미 발언 때문에 그 곤욕을 치렀는데요. 그쪽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 성일종 국민의 의원하고 민주당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간의 공방이 지금 현재도 치열합니다. 이제 지난 3일에 성한종 의원 같은 경우 서산 장학재단 지역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고요. 여기서 축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기도 했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예를 들었는데 그 인재 육성 사례로 을사늑약이죠. 강제 체결을 그 주도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에서 저격당했던 이 히로부미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로 들었지만 얘가 적절하냐? 그래서 성 의원은 그 성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명을 하기를 사람과 교육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일본인이라고 해서 그런 언급조차 그 금기시하는 거는 그 자체가 열등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해서
또 논란이 논란을 됐었죠. 키웠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총선 앞두고 부적절한 발언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해서 경계령을 이제 내렸는데 그때서야 사과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과가 좀 늦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파가 아직도 좀 가라앉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발언이 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 지역 정서에? 계속해서 그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게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군요. 사퇴하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지역 시민사회에서. 다만 이것이 이제 지역 내에서는 조금 선거에 영향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 지역구에서 네, 서산 태안 선거구에 근데 이것이 이제 충남 바깥으로까지 확산은 크게 뭐 그렇게까지 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11일에 이재명 후보가 천안에 왔을 때, 또 이런 훌륭한, 훌륭하게 성장한 인재라는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사람을 하는데도 공천하냐 이렇게 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그 관전 포인트, 관심 가는 지역이 좀 있는지요? 네, 그 일명 3% 격전지입니다. 4년 전에 21대 총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요 선거 당시에 3% 이하로 승부가 갈렸던 그 격전지를 말합니다. 박빙의 승부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충남에 무려 4군데가 있습니다.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이 지역을 먼저 좀 보면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하고 박수영 민주당 후보가 당시 결혼했는데 2.2%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 보령을 보면 보령 서천이죠. 국민의힘 김태흠 지금 도지사죠. 김태흠 후보하고 민주당 나소열 그 전 군수가 결혼했는데 여기도 1.7%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아산갑은 이명수 현 국회의원하고 복기왕 전 아산시장이 결혼했는데 0.8%포인트 차로 이명수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천안갑도 아까 문진석 의원가 말씀드렸는데 1.4%포인트 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3% 차를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1, 2간 격차가 크지 않았던 곳이 또 논산계룡 금산인데요. 그 김종민 의원 당시 그 4.67%포인트 차로 5% 이내의 격차로 당선이 됐죠. 이 지역들이 이번에도 이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보이기 때문에 그 5군데 지역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총선에서 충남은 민주당이 어쨌든 6석으로 다소 이제 그 우세 지역이 있잖아요.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말한 소위 그 윤석열 정권 심판 정서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그게 이제 그 관심사이긴 한데요. 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보면 충남에서도 부정평가가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그 여론조사 등을 보면요. 다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해서 한동훈의 얼굴로 선거를 치르고 총선 이슈로 운동권 청산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그 제기하면서 다소 쟁점이 좀 희석됐다. 심판론에 대한 쟁점 자체가 희석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여야가 이런 선거 쟁점이나 선거 전략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이것이 이후에 또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민주당 쪽에서는 뭐 이러한 그 바뀐 여론, 풍향 이런 것들을 좀 바꾸려고 하는 뭐 이런 뭐 시도들이 좀 있나요? 최근에 선거대책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광폭으로 폭넓게 꾸려서 야권의 대통합을 이루려는 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 표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국민의힘의 그 뭐 나름대로 충남 지역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온 게 있나요? 충남 지역의 전략은 아무래도 아까 이제 봤듯이 현재의 그 국민의힘은
이게 쟁점 선거구에서 조금 유리하다고 하는 아까 이제 좀 보수 지역세가 강한 곳 이런 곳들은 기존의 현역 그 의원들을 재공천함으로써 그거를 좀 요새를 해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이 그 적절하게 새로운 인물들을 좀 기용을 해서 이 좀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좀 그 엿보입니다. 전국적으로 그 이 조국 혁신당이 그 불풍이 계속 이제 그 불고 있는데요. 충남 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충남 지역도 그 다른 전국 상황과 전국 민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최근 KBS 최근 여론조사 보면 비례대표부 지지 여부에 대해서 대전, 세종, 충청 지역민의 약 14%가 조국 혁신당에 투표하겠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32%, 그 민주당은 19%인데 그 뒤를 이은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KBS가 한국 리서치 1회에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건데요. 이거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꼭 해야죠. 8%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같은 여론조사를 보면 그 아까 이제 공주부여 청양 여기 되게 보수적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비례 그 후보에 대한 그 지지 정당 하니까 조국 신당이 같은 기간 같은 여론조사에 7%까지 나오고 있어요. 조금 더 그 확장성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럼 그 이 조국 이제 그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게 비례 쪽이잖아요. 비례 이제에 이제 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지역구 선거에 미칠 파장, 영향, 뭐 어떻게 좀 점칠 수 있습니까? 우선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 민주당의 지지층들에서 일테면 이제 뭐 검찰 개혁이나 그 검찰 독재 종식 이런 이제 민주당의 주장에 그 이해를 같이 하는 주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동 그 비례 투표에서는 비례 투표로 선택하는 것이라 지역구 선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다만 이제 대개 투표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표율이 중요한데 양당 체계에 이제 실망한 사람들이 이게 투표장으로 나오는 걸 꺼리는데 조국 신당이 이제 비례라도 투표하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가야겠다라는 이 지지층들의 투표장으로 이끌어내서 투표를 높이는 데 하기 때문에 투표를 높이게 되고 사실 또 투표장에 또 가면은 또 그렇죠. 또 그러면 지역구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박빙 선거구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충청도 하면 아까 뭐 대전, 세종, 충북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선거에서 견제와 균형을 항상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그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스윙 보터이기도 하고 정해진 게 없죠. 한쪽 진영에 무조건 그 마음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선거에서도 이 한쪽으로 쏠림이 없이 균형을 이렇게 그 맞춰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그렇겠네요. 그렇죠?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역대선거를 쭉 보면 충청 지역에서 이긴 당이 전국에서도 승리를 거둡니다. 이번 총선 표심이 한방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충청권이 또 충남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 이것이 최대 관심이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말씀 감사합니다, 신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신 기자님이 짚은 충남 지역 선거 관전 포인트 이야기를 들으니 다른 지역 못지않은 아주 그 격돌이 박빙의 격돌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오마이TV는 선거 기간 동안 충남 지역에 이어 대전과 세종 지역의 관전 포인트와
판세 분석 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함께 인사드릴까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